시설 원예기사 2차 필답 계산 문제입니다. 1차 필기에 나온 계산 문제까지 모든 계산 문제를 총망라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파종 소요 시간 계산입니다. 노즐식 자동 파종기를 적정 속도로 고추 종자를 파종할 때 29 트레이당 25초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추 종자 10만 립을 파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그런데 선지에는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몇 시간 몇 분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초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을 하면 단위가 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60으로 나눠주면 분이 될 거고, 또 분을 60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될 겁니다. 결국은 단위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초로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10만 립을 209로 나누었을 때 209가 25초가 걸리니 25를 곱해주면 12,500초가 나옵니다. 이것을 분이나 시간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12,500초를 60으로 나눠주면 분이 되는데 208.333, 약 208분인데 답에 208분이었고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 다시 또 이걸 시간이나 분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08분은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3시간 28분이 되는데, 가장 근접한 게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로 나누기와 곱 그리고 초를 시간이나 분위로만 전환해 주면 되는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의 제연기간 계산입니다. 내용연수 10년의 고정식 파이프하우스에서 안전도를 50%에서 70%로 높이고자 할 때 제연기간은 얼마인가 했는데, 제연기간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연기간이라 함은 어떤 규모의 자연재해, 즉 폭우, 폭설, 강풍 등이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나타날까 하는가를 예상하는 그러한 시간 간격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태풍이었다, 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우박이었다, 이런 내용이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게 제연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 10년의 고정식 파이프, 안전도는 50% 70%라 했는데, 두 개가 교차했을 때 10년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안전도가 50%일 때는 제한기간이 15년이며,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안전도가 70일 때는 30년이 제한기간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수 10년에 안전도 50%이면 제한기간이 15년입니다. 내용 연수 10년이라는 것은 향후 온실을 10년 동안 쓸 계획이며, 안전도 50%는 내용 연수 10년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확률이 50%라는 겁니다. 제연기간 15년은 기상자료를 참조해서 1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자연재해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도를 70%로 올렸을 때는 제연기간이 30년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이 내용 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전도 50%일 때 제연기간은 15년, 안전도 70%일 때 제연기간은 3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30년에서 15년을 빼면 15년이라는 제연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안전도를 70%로 높인다는 것은 1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재해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강력한 재해까지 견디도록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적설하중 계산입니다. 출처는 방통대 시설원예학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복원된 기출문제가 인터넷에 간혹 떠돌아다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기울기가 26도인 양지붕형 온실에서 적설심이 40cm라면 온실 지붕 1제곱미터에 걸리는 적설하중은 얼마인가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붕 기울기에 따른 절간계수를 보면 문제에 주어진 26도의 기준으로 보면 20도에 30도 사이에서 지붕 기울기가 그랬을 때 절간계수는 0.75이며 적설심에 따른 단위체적 중량을 보면 적설심이 40cm이기 때문에 0에서 50cm인 이 부분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설하중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설하중은 W는 파이 오메가 H인데 W는 적설하중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며 파이는 지붕의 기울기에 따른 절감계수, 오메가는 적설심의 단위체적 중량을 나타내는 거고 적설심, 눈이 쌓여있는 그러한 높이는 센티미터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W는 파이 오메가 H라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붕의 기울기인 절감계수가 0.75, 26도이기 때문에 0.75를 파이가 0.75가 되겠으며 오메가는 적설심이 40cm이기 때문에 단위체적 중량은 1kg이 되겠습니다. 적설하중은 0.75 곱하기 1.0 곱하기 적설심 40cm까지 곱해주면 30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풍하중 계산입니다. 추천은 방통대 시설원의학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문제는 이건 주관식 문제이고 27번은 기출 1차 필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와 27번의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풍하중의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을 보면 문제에서는 먼저 온실의 높이가 고려되어 있고 지상 10m에서 풍속 설계 그리고 작용하는 면적에 걸리는 총 하중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지붕 높이가 5m라고 나와 있고 10m 높이에서 풍속이 30m/s라고 해서 지상 10m에서 풍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실 벽면에 1제곱미터에 걸리는 풍하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용하는 면적에 걸리는 풍하중입니다. 그렇지만 27번 문제는 높이의 고려 없이 특정 위치에서 풍속만 사용을 했고 지붕 부근에서 실제 풍속 그리고 단위 면적당 하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은 없고 높이의 고려가 없는 그러한 풍속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붕 부근의 풍속이 2m/s라는 거고 그리고 온실 일면에 맞는 단위 면적당 하중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0m에서 풍속이 30제곱미터세크라면 지붕 높이 5m인 온실의 풍력계수가 0.8일 때 온실 벽면 1제곱미터에 걸리는 풍하중은 얼마인가 했다면 풍하중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풍하중 역시 킬로그램을 하는데 풍하중의 공식은 CQA, C가 풍력계수고 Q가 속도압입니다. 그리고 A는 작용하는 면의 면적이고 그렇다면 CQA인데 이 Q가 속도압으로서 또 다른 공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속도압은 0.0197의 풍속의 제곱 루트 지붕 높이입니다. 이거 0.0197은 물리적 힘을 공기온도, 공기밀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나오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Q를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 풍하중은 0.0197 CV제곱의 루트 HA라는 이러한 공식으로 풍하중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풍하중은 0.0197에 C가
풍력계수이므로 풍력계수가 0.8일 때 V제곱 10m 높이에서 설계한 그러한 풍속이니까 풍속의 제곱이니까 30m/s니까 이걸 제곱을 하면 30제곱 즉 900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온실의 높이니까 지붕까지 높이니까 루트 작용하는 면의 면적이 온실벽면 1제곱미터에 걸린다고 했으니 이걸 다 곱해 주면 31.76인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한다면 31.7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1차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설계된 풍속도 없고 그냥 지붕 부근의 풍속과 풍력 계수, 즉 1번 면에 풍력 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공식은 앞에서 풀었던 풍화중의 계산 문제와 공식이 틀립니다. 풍화중의 공식은 P는 CQA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6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 16분의 1도 결국은 물리적인 상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면적당 풍화중, 여기서 물어본 게 단위 면적당 풍화중을 물어봤기 때문에 16분의 풍력 계수가 여기에서 0.8, 그래서 0.8을 곱하고 풍속이 2m/s이기 때문에 풍력을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16분의 1 곱하기 0.8 곱하기 0.8이 풍력 계수고 그리고 풍속이 2m/s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결국 4가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1 곱하기 0.8 곱하기 4를 하면 0.2 kg/제곱미터. 그래서 1에 받는 단위 면적당 풍화중은 0.2 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부하인데 난방부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대 시설 원의학에 나와 있는 난방 방식별 열 이용 효율과 삼고 시설 원의학에 나와 있는 영 이용 효율이 다르고 그리고 반면에 교육부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서는 방통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2차 필답 문제에서 난방부하가 나온다면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부하를 이용한 연료 소비량 구하기는 방통대 시설원예학 97페이지가 출처입니다. 문제 면적 1000제곱미터의 플라스틱 온실에 보온 피복으로 플라스틱 온실 중요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일중 커튼을 했다고 합니다. 조건이니까 이 조건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 표면적이 1500제곱미터 면적과 시설 표면적이 나왔다면 둘 중에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어떠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외 기온은 마이너스 5도이고 시설의 실내 온도는 5도로 유지하기 위한 난방부하를 구하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다음 진행이 가능하겠죠. 난방부하의 공식은 Q 난방부하 칼로리 퍼 아워로 시간당 칼로리가 난방부하가 되고 A는 시설의 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아니라 시설의 표면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표면적 그리고 U가 일중 피복의 난방부하 계수인데 플라스틱 원시화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 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I가 실내 온도고 TO가 아웃 그래서 바깥 온도 실내 온도에서 바깥 온도를 빼주고 여기에 1 빼기 보온 피복에 따른 열 절감률을 적용해 주는 게 난방부하입니다. 이걸 한글로 풀어보면 난방부하는 시설의 표면적 곱하기 난방부하 계수 곱하기 실내 설정 온도에서 외부 온도를 뺀 것에 1-열 절감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으니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대 시설 원예학에서는 난방 계수하고 1-열 절감률을 곱해서 아예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온 피복을 고려한 난방부하 계수라고 아예 그 값을 전체적으로
정해 놨는데, 그게 3고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난방계수 따로 열 절감률 따로 했기 때문에 두 식을 계산했을 때 약간의 소수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에 따르면 체크해야 될 게 시설의 표면적이 1500제곱미터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A가 바닥 면적이 아니고 시설 표면적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실내 설정 온도에서 외부 온도를 빼기 때문에 실내 설정 온도가 5도이고 외기온이 -5도이기 때문에 5 빼기 -5를 하면 부호가 결국 플러스가 돼서 이게 10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 난방부하 계수 곱하기 1 열 절감률은 플라스틱 온실 폴리에틸렌의 일중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로서 계산해 놓은 게 보온피복에 따른 난방부하 계수가 3.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시설의 표면적인 1500 곱하기 보온피복에 따라 고려한 난방부하계수, 즉 U 곱하기 1-FR이 3.7, 그리고 온도가 10, 이걸 계산하면 55,500 칼로리 퍼 아워가 난방부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대 시설 원예학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시설 종류별 보온 피복과 난방 부하 계수 및 열 절감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중 기초 피복을 하게 되면 유리온실은 난방 부하 계수가 5.3이며 하우스는 5.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플라스틱 온실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하우스, 비닐 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일중 피복의 기초 피복은 5.7이 됩니다. 여기에 일중 커튼 폴리에틸렌 필름의 일중 커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 절감률은 35가 됩니다. 그렇다면 난방부하 계수 5.7 곱하기 1 마이너스 열 절감률 0.35를 해야 되지만, 방통대 시설 원예학에서는 이걸 정리를 해서 5.7 곱하기 1-0.35가 3.7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난방부하를 이용한 연료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문제 1의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난방부하 값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온풍 난방기 연료로 경유를 사용한 경우 난방연료 소비량을 계산하시오. 그렇다면 난방연료 소비량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연료 소비량의 공식은 VF, 이게 퓨얼, 연료니까 연료 소비량은 경유나 석유 같은 경우는 리터가 되겠고 무연탄은 킬로그램, 전기는 킬로와트가 되기 때문에 연료로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연료 소비량의 단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N은, 이 Q가 난방부하인데 N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을 구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난방부하인 기간 난방부하를 사용해야 하고, H는 연료의 발열량, 즉 칼로리로 나오겠죠.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유의 연료 발열량을 확인해야 되고, 난방장치의 열 이용 효율, 에타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효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료 소비량은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난방장치의 열 이용 효율분의 기간 난방이기 때문에, 기간 난방 부하이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을 한글로 풀면 기간 난방 부하 나누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열 이용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서 난방 부하는 기간 난방 부하 가로를 치운 이유는 1에 있는 난방 부하를 기준이니까 문제 1에서 나왔던 그 난방 부하로 이용해서 기간 난방 부하로 간주하고 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유 연료 소비량은 8,700이니까 8,700이 경유의 발열량, 그리고 경유일 때 온풍 난방기일 때의 열 이용 효율은 0.75,
문제 1에서 나왔던 난방부하 55,500 나누기 경유의 발열량 8,700 곱하기 이용효율 0.75를 곱한 걸 나눠주면 8.5L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문제 1의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이것도 역시 문제 1에 있던 난방부하를 기관 난방부하로 적용하라는 거죠. 난방기의 연료를 전기로 사용할 경우에 난방연료 소비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전기의 발열량을 알고 전기를 썼을 때 열 이용 효율을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전기의 발열량은 킬로와트당 860칼로리고 열 이용 효율, 전기를 이용했을 때는 0.9이기 때문에 860 곱하기 0.9를 55,500으로 나눠주면 71.7kW가 전기의 연료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료의 발열량과 열 이용 효율을 알고 있었냐? 그러면 여기서 참고를 한 겁니다. 방통대 시설 원약의 100에서 101페이지를 보면 전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NCS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건데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유는 8,700, 앞에서 온풍난방이라고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0.7에서 0.8인데 중간값인 0.7을 줬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주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제 오류로 모든 문제가 다 맞다고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4, 문제 1의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온풍난방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죠. 온풍난방. 온풍난방기는 이게 가장 추울 때, 그러니까 최대 난방부하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10%의 정도 용량을 업해 주는 게 온풍난방기 용량을 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정확한 공식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서 송풍 방식의 보존 계수가 1.0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용량에서 B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난방기의 용량은 QW 최대 난방 부하에다가 송풍 방식에 의한 보존 계수 곱하기 1 플러스 안전 계수입니다. 최대 난방 부하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용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계수를 적용해 주는 거고, 온풍 난방에서 송풍 덕트를 부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송풍 덕트는 지상 덕트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송풍 방식의 보상 계수는 0.9에서 1.0, 여기에 안전 계수 0.1, 10%를 하면 결국 FH의 1 플러스 R은 대략 1에서 1.1이 되는데 문제에서 송풍 방식의 보존 계수를 1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1.1이 됩니다. 문제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에서 주어진 난방 부하를 최대 난방 부하로 봤을 때 여기에 보존 계수, 송풍 방식의 보존 계수 1과 안전 계수 10을 적용하면 1.1이 됩니다. 그렇다면 61,050 칼로리 퍼 아워가 정답이 되고, 이 의미는 난방기의 용량은 최대 난방 부하보다 10% 정도 큰 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차 필기에서도 출제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지방에서 오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다. 시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표면적이 1500제곱미터, 폴리에틸렌 기초 피복을 했고 선피로 외면 피복을 하였다. 설정 온도는 9도이며 경유를 이용한 온풍 난방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간 소요되는 연료량을 구하여라. 순천 지역 연간 난방 적산 온도는 14,914도다.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하우스이고 선피로 외면 피복을 했고 표면적이 1500제곱미터고 설정 온도가 9도, 그리고 경유를 이용해서 온풍 난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연간 소요되는 연료량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핵심은 기간 난방 부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을 보면 기간 난방 부하부터 알아야 되니까 기간
난방부하는 A가 시설의 표면적, U는 난방부하 계수인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난방부하 계수를 의미하고 1-절감률의 DHN은 난방 적산 온도, 조건에서 주어졌던 이러한 난방 적산 온도입니다. 그럼 기관 난방 부하를 한글로 풀어보면 시설의 표면적 곱하기 평균 난방 부하 계수 곱하기 1-열 절감률 곱하기 난방 적산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난방 부하 계수가 뭐냐? 평균 난방 부하 계수는 최대 난방 부하 계산에 이용되는 난방 부하 계수보다 25% 정도 작으므로 0.75를 곱해서 난방 부하 계수를 한다고 합니다. 난방 부하 계수의 표에서 찾아서 거기에 0.75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관 난방 부하를 보면 표면적이 1500, 하우스 재배를 했을 때 난방 부하 계수가 5.7. 그런데 평균 난방 부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0.75를 해주고 1-열 절감률은 앞에서 봤던 조건에서 선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적 선피인 열 절감률이 하우스일 때 6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5.7 곱하기 1-0.65는 2.0이라고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0.65는 앞에서 봤던 선피의 열 절감률이라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 1500 곱하기 난방부 하우스의 난방부에서 5.7에 평균 난방부니까 0.75를 곱하고 선피의 열 절감률이 65%이기 때문에 1-0.65 곱하기 DHN 난방 적산 온도 14,914를 곱하면 3,347만 2,608.75가 되는데, 끝자리에서 반올, 소수점에서 반올림 하면 3,472만 609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 기관 난방 부하를 2.0으로 계산해 놨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3,355만 6,500 칼로리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83,891 킬로칼로리인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 2.0으로 주어져 있나, 아니면 5.7 하우스 재배 일대의 난방부하 계수와 열 절감률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설 종류별 보온 피복과 난방 부하 계수 및 열 절감률을 보면 5.7 곱하기 0.75 평균 난방 부하이기 때문에 0.75를 곱하고 1-0.65를 곱하느냐, 아니면 이 계산된 2.0에 0.75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험지의 조건을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간 난방 부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간 소요되는 연료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소비량이 3,347만 2,609 나누기 8,700은 여기에서 보시면 경유로 온풍 난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8,700이 경유의 연료의 발열량이고 0.75는 열 이용 효율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면 5,129.90172가 되는데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하면 5,13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연료 소비량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당 5,130리터의 경유가 소요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냉각 효율입니다. 방통대 시설원의학 페이지 188페이지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1차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하절기 실외 건구 온도가 35도, 상대 습도 60%며 습구 온도가 29도 일 때
팬 앤드 패드 방법으로 실외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면서 기화 냉방을 실시하였더니 실내 건구 온도가 31도까지 내려갔다. 이 온실의 냉방 효율을 구하여라. 그러면 냉방 효율의 공식을 먼저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냉각 효율은 실외의 공기의 건구 온도, 실외 공기의 숙구 온도 분의 실외 공기의 건구 온도에서 실내 공기의 건구 온도를 뺀 것을 곱하기 100을 하면 냉각 효율이 됩니다. 그러면 실외 건구 온도가 35도, 실외 숙구 온도가 29도, 실외 건구 온도가 35도인데 실내 건구 온도를 31도까지 내린다고 했으니 이걸 계산하면 6분의 4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은 66.666이 나오니까 반올림했을 때 66.7%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기 횟수, 환기율과 환기량의 계산, 시설 표면적에 따른 환기창 면적 계산, 단위 변화 문제, 이산화탄소 시비량 계산, 1차 필기에도 출제되었던 분자량 계산, 1차 필기에서 출제되었던 관수량 계산, 시설원예 스마트팜 운영 NCS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시설 원예 관수 시스템 설계 및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시 시스템에 대한 응용 문제로 장비 선정 실무에 대한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